평생 외면했던 아버지가 남긴 것은 차가운 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 속에는 제가 평생 몰랐던 진실이 숨겨져 있었죠. 가족도 아버지도 없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찾아온 인생의 반전.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살고 계신 지역 이름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함께 간단하게 소통하는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의 문을 열자 흰 국화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미정은 잠시 숨을 고르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평범한 검은 구두. 장례식에 적합한 복장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장처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 한편에서 소용돌이쳤지만 표정만은 담담하게 유지했죠. 윤태호, 아버지. 미정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평생 단 한 번도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윤미정, 38살. 지방의 작은 기부재단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 하지만 그녀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정이 7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라 불러야 할 사람은 그녀를 단 한 번도 자신의 딸로 인정한 적이 없었죠. 그저 멀리서 학비만 보내고 명절에도 찾지 않던 사람. 그것이 미정에게 아버지라는 존재의 전부였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날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 초등학교 졸업식에도 대학 입학식에도 없었던 사람. 단 한 번도 미정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던 사람. 그런 그가 이제는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본가 가족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미정을 본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저기,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정이라고 합니다. 미정의 조심스러운 인사에 본가 가족 중 한 남자가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윤태호의 남동생, 미정의 삼촌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아버지와 비슷했지만 눈빛은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의 딸인가? 뭐하러 여기 온 거지? 우리 가족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차갑고 무례한 말이었지만 미정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38해를 살아오면서 미정은 이런 냉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생아라는 딱지를 달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 윤태호는 엄격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사진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도 그리움도 분노도 아닌 그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타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사생아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이러는 거죠? 장례식장에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나가주세요. 이번엔 중년의 여성이 미정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윤태호의 정식 부인, 미정의 의부서머니였습니다. 화려한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차림이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혐오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미정이 무엇인가를 훔쳐갈지도 모른다는 듯한 경계심이었죠. 미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영정사진 앞에 놓으며 짧게 묵념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향한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라고 들었을 뿐인데
그걸 확인할 길이 없네요. 저를 단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으니까요. 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일생의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조문객들은 미정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윤 회장의 숨겨둔 딸이래. 사생활하는데 유산 노리고 왔나 봐. 귓가에 들리는 말들이 가시처럼 따갑게 꽂혔지만 미정은 그저 담담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내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준 적이 있었을까? 미정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찾으려 했지만 그런 기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매년 여름방학이면 시골의 한 교회 수목기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지내는 동안 이따금 멀리서 검은 세단이 그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실루엣, 혹시 그게 아버지였을까? 하지만 그건 어쩌면 외로운 아이의 상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예배당에서 혼자 찬송가를 부르던 날들, 21살 생일에 받은 낯선 꽃바구니, 취직 후 도착한 익명의 축하 카드. 그 모든 순간들이 미정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미정은 혹시라는 생각을 품었지만 매번 실망했었죠.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미정은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아버지는 그저 이름뿐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걸까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에게 평생 쌓아온 원망을 토해내고 싶었던 걸까요? 자신의 마음조차 알 수 없었던 미정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외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차갑게 그녀를 쳐다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여 앉아 윤태호에 대한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추억 속에 미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문 명부에 이름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정은 깊은 생각에서 벗어나 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윤미정이란 이름을 적으려는 순간 의부서머니가 다가와 명부를 채갔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조문객 명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없어요. 미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거부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가족에게는 불편한 진실, 숨기고 싶은 과거였으니까요. 미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았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정의 시선이 관 옆에 놓인 낡은 성경책에 멈췄습니다. 그 성경책,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보냈던 여름날들,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던 그 책과 닮아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에 금색으로 새겨진 십자가, 붉은색 페이지 테두리. 너무나 익숙한 모양이었습니다.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그 성경책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저기, 그건 만지지 마세요. 고인의 소중한 물건입니다. 누군가 날카롭게 말했지만 미정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그 낡은 성경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책 표지에 닿자 미정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책이 미정의 손에 닿는 순간 책 사이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그 낡은 봉투를 향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몸을 숙여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앞면에 작은 글씨로 쓰여진 내용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에게만 전해주시오. 봉투 위에 쓰인 글씨를 본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이에게만 전해주시오라는 아버지의 필체. 미정의 손가락이 봉투를 쥐는 순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그건 우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부서머니가 다가와 미정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정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봉투에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 주신 겁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평생 침묵하며 견뎌온 서러움이 이제는 단단한 의지로 변해 있었죠. 의부서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유산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가족인 우리가 먼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 불러주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남기신 것 같은데요.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만나주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기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흥미로운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태호의 동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건 공증인 앞에서 열어야 합니다. 형님의 유언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유산을 노리고 왔다면 실망할 겁니다. 우리 형님은 정규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 테니까요. 미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인정했다는 증거,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작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그런 것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미정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유산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미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태호의 변호사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알아보고 조용해졌습니다. 윤미정 씨가 여기 계십니까? 변호사의 부름에 미정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미정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특별히 당신에게 전할 물건을 맡기셨습니다. 방금 발견하신 그 봉투도 그 일부입니다. 이 말에 장례식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미정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부서머니가 변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그 아이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변호사는 의부서머니를 공손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인의 사적인 일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임종 직전 특별히 이 봉투를 윤미정 씨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입니다. 미정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그녀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는 죽기 전에 그녀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사람은 유언장 집행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이 아니니까요. 미정의 의붓오빠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식 유언장은 내일 사무실에서 공개됩니다. 오늘 제가 전달하는 것은 고인의 개인적인 유품입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정은 더 이상의 논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봉투를 가방에 넣고 장례식장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그냥 가게 둘 수 없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붓 오빠의 소나기에서 팔을 빼내려 했지만 그의 힘은 강했습니다.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손을 놓으세요. 제 물건입니다. 유산포기 각서부터 쓰고 가든지 아니면 그 봉투를 내놓든지 선택해. 의붓 오빠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무도 나서서 미정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도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요.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의 타협이 없었습니다. 의붓 오빠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 틈을 타 미정은 팔을 빼내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봄비가 내리는 밖으로 나온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보다 이 차가운 봄비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미정은 빗속을 걸으며 봉투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봉투는 낡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단단하게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에게 남기신 건가요? 미정은 간절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편지가 아닌 단 한 줄의 주소만 적힌 쪽지였습니다. 수목기도원 별채 3번 방. 미정은 그 주소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 여름마다 혼자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주소 아래에 작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은 미정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메시지 같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목기도원은 이곳에서 3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평생을 기다려왔으니까요. 미정은 택시를 잡아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봄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길을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정은 수목기도원에서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그녀에게 감옥 같기도 했고 피난처 같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별채 3번 방. 미정은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 아니면 또 다른 단서? 아니면 그저 텅 빈 방?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미정은 조용히 기차의 진동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 여정이 그녀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평생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차는 천천히 시골역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이 내린 곳은 작은 간이역이었습니다. 봄비는 그쳤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촉촉한 습기가 남아 있었죠. 역에는 미정 말고는 내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20년 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곳. 시간이 멈춘 듯한 이 작은 역에서 미정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매년 여름 12살부터 18살까지 미정은 이 역에 홀로 내려 수목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자신만 이런 외딴 곳에서 여름을 보내야 하는지, 왜 다른 친구들처럼 가족여행을 가지 못하는지 말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타고 가실 건가요? 역 앞에 서 있던 유일한 택시기사가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목기도원으로 가주세요. 기사는 미정을 흘깃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엔 거기 찾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요.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릴 때 자주 왔던 곳이에요. 오랜만에 다시 와봤습니다. 택시는 좁은 시골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20해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짙은 산길, 작은 시냇물, 돌담으로 둘러싸인 농가. 이곳에서의 시간은 마치 더디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구나. 미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그녀는 이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텅 빈 별채에서 혼자 성경책을 읽거나 작은 뜰에 핀 꽃을 바라보거나 때로는 밤하늘의 별을 세며 잠들던 날들. 외로웠지만 그곳만의 평화로움도 있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멀리서 수목기도원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석조교회와 그 주변을 둘러싼 작은 별채들. 미정의 가슴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저기 내려주세요. 미정이 택시에서 내리자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기도원은 생각보다 더 낡아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죠. 미정은 천천히 기도원 입구로 향했습니다. 목조 현판에는 수목기도원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신지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돌아보니 70대로 보이는 노 목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정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미정이 아니냐? 미정은 놀랐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녀를 알아본 것입니다. 네, 맞아요. 목사님, 아직도 여기 계셨군요. 노 목사는 환하게 웃으며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벌써 이렇게 훌쩍 자라서 건강하게 잘 지냈니?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의 따뜻한 환대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울컥하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의외로 감동적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별채를 보러 왔어요. 3번 방을 확인하고 싶은데 아직 그대로인가요? 목사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이해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드디어 왔구나. 윤 회장님이 그러셨어. 언젠가 내가 올 거라고. 미정은 목사님의 말에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지께서 그러셨단다. 내가 준비됐을 때 이곳에 올 거라고. 그래서 나는 20년 동안 그 방을 그대로 지켜왔단다. 미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에 무언가를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은 미정의 손을 잡고 별채로 향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었던 건 사실 버려진 게 아니었나요? 미정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란다. 내 아버지는 널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보낸 거였어. 그 시절은 위험한 때였지. 아버지를 노리는 사람들이 널 이용할까봐 걱정하셨던 거야. 미정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외면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실은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니.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별채 앞에 도착하자 목사님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미정의 코를 찔렀습니다. 3번 방으로 향하는 복도는 어둡고 좁았지만 미정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여기야. 목사님이 3번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는 녹이 슬고 낡아 있었지만
문 위에 붙은 3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 가득한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이 방을 너무나 잘 기억했습니다. 벽에 걸린 십자가, 작은 책상, 단촐한 침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선으로 이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저 외로운 방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저녁엔 검은 세단이 멀리서 이 방의 불빛을 지켜보곤 했단다. 그게 내 아버지였지. 목사님의 말에 미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기억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뭘 찾아야 할까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방 안에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른단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알아볼 거라고만 하셨어. 미정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침대 옆 벽에 작은 흠집, 그녀가 16살 때 심심해서 만들었던 자국이었습니다. 미정은 그곳으로 다가가 벽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벽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벽을 두드리자 속이 빈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미정은 벽의 흠집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벽의 일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비밀 공간으로 가는 작은 문이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문 뒤에는 조심스럽게 숨겨진 작은 서랍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정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서랍을 열기 전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서랍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미정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나무 향기가 미정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색으로 변한 편지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미정의 5살 때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 사진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은 그저 몇 장 없었고 이 사진은 그 중에서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돌려보니 날짜와 함께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이와 수연, 남산 벚꽃놀이. 미정이 웃는 모습이 수연과 똑같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미정은 손가락으로 글씨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직접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내려놓고 서랍 속의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봉투에는 미정이 초등학교 입학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안에 편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우리 미정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멀리서 지켜봤지만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내 어머니도 분명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미정아, 아빠가 곁에 있지 못해 미안하구나. 미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의 입학식에 왔었다니. 그날 운동장에 혼자 서서 주변의 부모님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아버지가 있었다니. 미정은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정이가 오늘 합창부 발표회에서 솔로 파트를 맡았다.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어.
내 어머니의 목소리를 닮았구나. 박수를 치고 싶었지만 내가 날 알아볼까봐 참았다. 언젠가 떳떳하게 내 앞에 서는 날이 오겠지.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미정의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입학식, 대학 합격 소식. 아버지는 미정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작은 서랍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미정의 삶을 기록한 일기장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군요. 목사님이 방 한쪽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은 그제야 목사님이 아직 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매년 여름 내가 이곳에 있을 때면 꼭 찾아오셨단다. 멀리서 널 지켜보고 때로는 밤늦게 이 방에 들어와 내가 잠든 모습을 보고 가셨지. 미정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이 편지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랍 맨 아래에서 미정은 사진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의 모습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운동회에서 달리는 모습, 학교 앞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 대학 캠퍼스에서 책을 읽는 모습, 첫 직장에 출근하는 모습, 그리고 각 사진 옆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이 첫 운동회, 달리기 1등, 대학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습이 수영과 똑같다. 앨범 마지막 장에는 비교적 최근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미정이 기부재단 앞에서 촬영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다니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구나. 내가 다른 이들을 돕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 미정아, 이제는 내게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미정은 앨범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공허했던 가슴이 무언가로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이상한 평화로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서랍 깊숙이 손을 넣자 손가락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오래된 카메라였습니다. 필름 카메라였는데 꽤 고급 제품으로 보였습니다. 카메라 옆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 카메라로 내 모든 순간을 담았단다. 언젠가 내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마지막 필름도 확인해 보렴. 미정은 카메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찍지 않은 필름이 한 컷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어 올려 창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찰칵 마지막 필름이 노출되었습니다. 현상할 수 있는 곳이 아직도 있을까요? 미정이 목사님을 향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에 아직 오래된 사진관이 하나 있단다. 그곳에서 현상할 수 있을 거야. 서랍 바닥에 손을 넣자 이번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쇠에는 작은 태그가 달려 있었고 거기에는 별채 창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창고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별채 뒤편에 작은 창고가 있지. 내 아버지가 특별히 잠그고 관리하시던 곳이야. 미정은 열쇠를 쥐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 별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작고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덩굴 식물이 벽을 타고 올라가 있었고 문은 빗물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열쇠를 문에 꽂고 돌렸습니다. 열쇠가 녹슬어 잘 돌아가지 않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들어오는 햇빛으로 희미하게 내부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미정의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사무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미정과 함께 웃고 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남성은 분명 아버지 윤태호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는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웃는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엄격하고 차가운 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 속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눈빛, 생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의 모습이었을까요? 미정이 목사님을 향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회장님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과 진짜 마음이 달랐단다. 특히 너에 관한 일에는 말이지. 미정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살펴보았습니다. 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아직 작동할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 옆에는 충전기가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노트북을 켜보기로 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놀랍게도 화면이 켜졌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없었지만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작동하네요. 미정은 충전기를 연결했습니다. 창고 한쪽에 있는 낡은 콘센트에 꽂자 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노트북 바탕화면이 밝혀지고 미정은 그곳에 있는 하나의 폴더를 보았습니다. 폴더 이름은 단순하게 미정이에게였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미정은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문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미정이 초등학교, 미정이 중학교, 미정이 고등학교, 미정이 대학. 각 시기별로 정리된 파일들이었습니다. 미정은 미정이 초등학교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미정의 초등학교 성적표, 수상 기록, 담임 선생님 의견서 등이 스캔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철저한 기록 보관소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모으셨을까요? 내 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은 항상 나를 통해 부탁하셨어. 내 성적표, 학교 소식, 건강 상태, 모든 것을 꼼꼼히 챙기셨지. 미정은 다른 파일들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대학 졸업사진, 첫 직장 입사 기념사진, 심지어 그녀가 참여한 기부활동 기사까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정의 인생을 이렇게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다이어리가 몇 권 더 나왔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일기였습니다. 미정은 무작위로 한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미정이가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렀다. 아침 일찍 학교 앞에서 기다렸지만 너무 긴장한 탓인지 얼굴이 창백했다. 용기를 주고 싶었지만 여전히 그럴 자격이 없는 나. 그저 멀리서 응원할 뿐이다. 미정아, 아빠는 항상 내 편이란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입시장 앞에서 혼자 긴장하며 서 있던 그때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창고 구석을 살피던 미정은 작은 수납장을 발견했습니다. 미닫이 문이 있는 낡은 목재 수납장이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딸 전용 간식함이라고 손글씨로 적힌 작은 철제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죠? 미정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위에 붙은 라벨은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탕, 초콜릿, 쿠키 등이 담긴 작은 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각 봉지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이 12살 생일 마이너스 미정이가 좋아하는 딸기맛 사탕. 미정이 중학교 입학 마이너스 축하한다. 내 딸. 미정이 첫 시험 마이너스 열심히 공부하는 내 딸에게. 미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간식들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상자 밑바닥에는 노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꼼꼼하게 적힌 레시피 카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좋아하던 고구마전, 미정이 감기 달래는 생강차, 미정이 기운 북돋우는 미역국. 미정은 이 레시피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평생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특히 고구마전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내 어머니의 레시피란다. 목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은 놀라서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가 남긴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했어. 내가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하니 언젠가 너에게 이런 방식으로라도 전해주고 싶어 하셨지. 미정은 레시피 카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담긴 레시피, 그리고 그것을 평생 간직해온 아버지. 미정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상자 안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는데 미정이의 하루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관찰 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미정의 일상을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미정이는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맵다고 코를 빨갛게 붉히면서도 계속 먹는 모습이 귀여웠다. 내 어머니도 매운 음식을 좋아했었지. 미정이가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다. 집중해서 책을 읽는 모습이 어쩜 그리 진지한지. 틀림없이 우리 가족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미정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무릎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던 미정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직접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사님은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테니 조금만 더 인내하렴. 미정은 천천히 일어나 철제 상자와 수첩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고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만든 특별한 공간, 그가 딸에 대한 사랑을 담아둔 비밀의 방이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의 작은 창문으로 붉은 노을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아버지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중이었습니다. 노트북에는 그녀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었고 간식함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녀를 직접 만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멀리서만 지켜보았을까요?
목사님, 아버지께서 저를 직접 만나지 않으신 이유를 아시나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윤 회장님은 자신의 과거를 많이 후회하셨어. 특히 너와 내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가족이 되어주지 못한 것을 말이야. 하지만 그분에게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단다. 미정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의문, 왜 아버지는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아니,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창고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가 미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금고에는 번호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아세요? 목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른단다. 윤 회장님은 그 금고를 열쇠로 여셨어. 미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열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그녀는 아까 발견한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사진 뒷면을 다시 살펴보니 작은 글씨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517. 혹시 금고 비밀번호일까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0-5-1-7. 그러자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미정이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금고 안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미정에게 마이너스 마지막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법적 문서의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개명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청인 윤태호, 대상자 강미정 8세, 병경우 이름 윤미정, 신청 사유 세상 어디서든 내 딸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미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문서는 20년 전 그녀가 8살이었을 때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의 성을 강에서 윤으로 바꿔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성이 윤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성이 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원래 성도 강이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입니다. 문서 아래에는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미정아, 이 문서를 찾았다면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왔구나. 내 어머니 강수영과 나는 서로 깊이 사랑했지만 내 가문이 반대로 결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래 만남을 이어갔고 그 결실로 내가 태어났단다. 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연이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때 내 가문에서는 널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가 강씨 성을 갖고 있는 한 항상 사생아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내 성을 윤씨로 바꿔주었다. 어머니의 성이 아닌 아버지인 내 성을 물려주고 싶었다. 세상이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 이름을 당당히 가질 수 있도록. 하지만 내 가문의 압력은 계속되었고 그 이후로 나는 널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그것이 너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항상 아팠지만 그것이 내게 최선이라고 믿었다. 이제 와서 이런 변명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 미정아,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했다. 단 한순간도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적 없다. 다만 세상에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다. 용서해 주렴, 내 딸.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기도 했고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으며 이해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만의 방식으로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개명 신청서 아래에는 또 하나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아버지는 법적으로 미정이 자신의 딸임을 인정하는 서류를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서류는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변호사를 통해 공개될 것이다. 이제 세상은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부디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미정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이름을 바꿔주었고 그녀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제 본명은 강미정이었군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의 성을 따라 강미정이었지. 하지만 윤 회장님은 내가 자신의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셨던 거야. 미정은 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세상 어디서든 내 딸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이 한 문장에는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또 하나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것을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 모든 재산 중 절반은 내 것이다. 이미 신탁 계좌로 옮겨두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다. 내가 남긴 것들이 내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부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렴. 그것이 아빠가 바라는 유일한 것이란다. 미정은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녀를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지, 왜 직접 만나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생 그녀를 보호해왔는지 말입니다.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찾은 것들을 가져가도 좋단다. 그것들은 모두 내 것이니까. 미정은 금고 속의 모든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 아버지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은 모두 그녀 미정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기차는 도시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미정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아버지가 남긴 소중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들, 편지들, 개명 신청서,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미정에서 윤미정으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름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기차가 도시에 도착하자 미정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윤미정 씨, 내일 오전 10시에 유언장 공개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메모에 따르면 그녀는 이미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신탁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인정이었고 그것은 이미 받았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미정은 오늘 하루 동안 발견한 모든 것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지켜보던 수십 년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쌓아온 사랑. 그것은 어떤 물질적 유산보다도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앞에는 이미 본가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붓어머니와 의붓오빠, 그리고 아버지의 동생까지. 그들은 미정을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여자도 왔네. 뭐가 나올지 알고 왔나 보지? 의붓오빠가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이 그녀를 상처 입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요. 변호사가 나타나 모두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고 윤태호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윤태호는 맑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내 재산의 절반은 내 친딸 윤미정에게 상속한다. 둘째, 나머지 절반은 내 아내와 아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한다. 셋째, 수목기도원 부지는 윤미정에게 별도로 증여한다. 변호사의 낭독이 끝나자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의붓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여자가 남편의 친딸이라니.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 회장님은 생전에 윤미정 씨와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여기 친자 확인서가 있습니다. 또한 미정 씨가 태어났을 때부터 법적으로 그의 딸로 등록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습니다. 의붓오빠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아버지는 평생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준다니. 미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정의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아버지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았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모두 가지셔도 좋습니다. 다만 수목기도원 부지만은 제게 남겨주세요. 그곳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요. 의붓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재산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에게는 이미 아버지가 남겨주신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요. 미정은 가방에서 그동안 발견한 편지들과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본가 가족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지? 의붓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저를 지켜보셨어요. 멀리서였지만 항상 곁에 계셨습니다. 제게는 이 추억들이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유산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의붓오빠는 사진들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미정이 대학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우리 딸의 졸업식,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녀를 딸로 생각했었군요. 의붓오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정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사랑과 인정, 그리고 미정이라는 이름.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미정은 수목기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부재단의 동료들과 함께였죠.
그녀는 별채를 작은 상담소로 개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외로운 아이들, 가족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말입니다. 여기에 상담실을 만들고 이 공간은 도서관으로 꾸밀게요.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요. 미정이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채는 조금씩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낡은 벽은 밝은 색으로 칠해졌고 오래된 가구들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3번 방만큼은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기억이 담긴 특별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상담소 입구에는 윤수연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구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 중 한 구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웃는 날 나는 살아있단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주민들, 기부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놀랍게도 미정의 의붓오빠도 왔습니다. 그는 미정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네요. 아버지가 보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기쁩니다. 그날 밤 미정은 별채 앞 벤치에 혼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이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제게 주신 사랑과 이름이었다는 것을.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저 하늘에서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윤수연 희망의 집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외로운 아이들, 가족의 상처를 간직한 이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미정은 매주 수요일과 주말에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상담소가 자리를 잡으면서 미정 자신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지방의 작은 기부재단에서 일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했지만 그녀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들과 사진들은 그녀의 아파트 작은 서재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그것들을 꺼내보면서 미정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봄이 무르익은 어느 날 미정은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요즘 얼굴이 참 편안하세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미정은 문득 자신의 모습이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의 미정은 항상 어딘가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내 이름이 참 좋아졌거든요. 미정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료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요? 윤미정.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맑을 미자에 고유할 정자. 대표님 인상과 딱 맞아요. 미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선물이자 그녀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퇴근 후 미정은 수목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봄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상담소는 오늘 휴무였고 그녀는 혼자 이곳에 와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별채 앞 벤치에 앉아 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변에는 새싹이 돋아나는 나무들과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엄격한 표정이 아닌 창고에서 발견한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정은 처음으로 마음속이 아닌 소리내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아버지라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먼 단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로 편히 쉬세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후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공허함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감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써준 계명 신청서 복사본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서든 내 딸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이 한 문장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제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네요. 미정은 계명 신청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제가 평생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제 곁에 계셨는지를.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그곳에 있었던 거죠. 평생 외롭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사실은 아버지가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다니.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남겨주신 모든 것 마이너스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제 저는 윤미정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특별한지 압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 그리고 저에 대한 믿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께서 떠나신 후 저는 윤수연 희망의 집을 세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요. 외로운 아이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보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지켜보고 싶었나 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아버지를 불러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던 그 말을. 아버지. 이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속에 있던 모든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더 이상 멀리서 저를 지켜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자랑스러운 딸로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딸 윤미정 올림. 미정은 편지를 다 쓰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편지를 접어 벤치 옆에 있는 작은 돌 아래에 두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편지를 살짝 흔들었지만 돌 아래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일어나 별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아이들과 상담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녀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다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윤미정.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이제 이 이름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선물, 그녀의 정체성, 그리고 그녀의 자랑. 모든 것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재단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주말에는 상담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고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웃는 날 나는 살아있단다. 아버지의 말이 그녀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것이겠지요. 그녀의 미소 속에, 그녀의 이름 속에, 그리고 그녀의 심장 속에. 윤미정.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